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20개가 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정부가 주도할 것이고 후속 작업까지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기자회견에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 분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란 뜻이 아니라며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에 힘을 실은 겁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또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1년 안에 추진하겠다며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등 부실 우려를 막기 위해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권 의원은 이렇게 홀로 남아서 가라고 적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특검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특검이 확보한 건 허위 진술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홀로 표결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라고 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권 의원은 특검 출범 후 현역 의원 중 첫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영장심사 날짜를 지정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권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배경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5일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붙잡혀 있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오늘 낮 풀려나 버스를 타고 전세기가 있는 애틀랜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홍지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애틀랜타 공항에 있으면서 확인했는데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탄 버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워 이곳 공항으로 오고 있는 버스는 8시 반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버스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좀 넘어 출발했습니다. 그보다 4시간 전부터 버스들이 시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호송용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였는데 모두 8대였습니다. 한국 시간 2시 반쯤부터 우리 국민들이 철문으로 나와 차례로 이 버스에 올랐는데요. 평상복에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루 전 석방 계획이 지연되면서 마음을 졸이다가 일주일 만에 드디어 나온 이들에게 안도감이 읽혔습니다. 창밖으로 손도 흔들어 보였고요. 버스마다 이민단속국 요원이 같이 타서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달리고 있어서 앞으로 2시간 안에는 여기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갑을 찰지 말지가 관심이었는데 차지 않았군요.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건 언제쯤일까요? 이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미 어젯밤 11시에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터미널로 들어온 뒤 오늘 내내 대기했는데요. 저희 취재팀도 계속 접근하려 했는데 굉장히 보안이 까다로웠습니다. 370명 가까이 탈 수 있는 이 전세기는 일단 우리 국민 316명이 타고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같은 외국 국적자 14명까지 모두 330명이 오릅니다. 변동이 없다면 전세기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뜰 예정이고 내일 오후 3시에서 4시면 인천에 도착합니다. 네, 하루 지연이 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 구금된 국민들도 마음을 졸였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전 갑자기 예정된 일정이 취소되자 구금시설 안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초조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늦긴 했지만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 한 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는데 가족들이 여기에 있는 영주권자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 가운데는 자진 출국 수순을 밟으면서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이분은 벌써 사인을 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딸려서 간다고 하니까 원래 이분은 거기에 사인할 게 아니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 정부는 모두가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는 했지만 이 경우에는 향후 재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랜타 공항에서 홍지은 특파원이었습니다. 8, 90년대 뉴스에서 자주 봤던 유괴 사건이 요즘 잇따르고 있습니다. 범죄 통계를 보면 몇 년 사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 목적이 금품에서 성범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광명에서도 1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데려가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음란물로 보이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의 입을 막고 강제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입니다. 피해자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피해자한테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10대 고교생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을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줄곧 따라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가 내린 뒤 집으로 향하는 초등학생의 입을 막으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는데 크게 울며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A군의 성폭력 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미수와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미성년자 관련 성적 사진도 발견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A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며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팀은 이번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펨토셀이란 장비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그 연구 결과를 KT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펜토셀은 신호가 약한 지역에서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KT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 전국에 15만 7천 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공격자들이 이용한 관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불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개조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소형 기지국의 일부 부분을 떼서 옮겼거나. 지난 2014년 카이스트 연구팀은 이미 이 장비를 통해 타인의 휴대폰을 도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야? 저요.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냥. 도청한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어디야? 저요.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냥. 해커가 펜토셀을 해킹을 하고 특정 지역에 가서 단말기가 펜토셀에 접속을 하면은 문자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당시 펜토셀에선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여러 보안 취약점이 포착됐습니다. 연구팀은 KT를 포함한 국내 통신 3사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에 루트 패스워드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각 통신사마다 가르쳐 드렸죠. 뿐만 아니라 2013년 한 미국 정보보안 업체 역시 펜토셀 해킹으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국내외 업계와 학계에선 오래전부터 보안 취약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KT가 이 같은 경고를 인지하고도 보안 업데이트 등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았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펜토셀과 유사한 아이디 체계인 초소형 기지국의 정체와 해킹 전모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